안녕하세요, 여러분.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180도 뒤집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장면입니다. 특검이 이 사람이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습니다라고 잡았는데 법정에서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라고 뻔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경찰은 증거도 없고 증인도 뒷바꿈했고 이제 뭐 할지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 영상이 끝나기 전 진짜 문제가 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180도 뒤집힌 증언.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특검이 지목한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완전히 번복했습니다. 한때 유력한 증거였던 진술은 이제 사건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죠.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같은 입, 다른 이야기. 특검 앞과 법정에서의 두 얼굴을 보시죠. 작년 4월 윤영호라는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별검사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권동 의원에게 1억 원, 전수 장관에게는 현금 4천만 원과 고급 시계까지 줬습니다. 특검은 이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를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 법정에서 이 증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만난 적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돈을 줄 리가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입으로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사팀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핵심 증거의 증발, 속수무책이 된 경찰입니다. 경찰은 지금 완전히 당황한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믿었던 진술이 사라지자 사건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죠. 경찰의 난감한 상황, 특별전담 수사팀의 현실을 한번 보시죠. 피의자는 전수, 임성, 김한 3명입니다. 확보한 객관적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핵심 증인의 진술은 법정에서 전면 부인되었죠. 이로 인해 사건 해결 가능성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 수집의 벽에 부딪힌 경찰은 왜 움직일 수 없는 걸까요? 한번 볼까요? 금융 기록, 즉 은행 송금 기록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통신 기록, 통화 기록은 또 어떻고요? 정치인들이 정상적인 후원금이라고 우기면 그만이죠. 마지막으로 목격자, 유일한 목격자는 이미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기소 불가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의혹의 시간표. 8개월, 특검은 도대체 무엇을 한 걸까요? 고작 4개월 전에는 강한 증거라고 생각했던 진술이 지금은 부담스러운 증거로 변해버린 겁니다. 불과 몇 달 전 가장 강력한 증거라던 진술이 이제는 가장 부담스러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진실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특검이 윤영호의 진술을 확보한 4월부터 증언이 뒤집힌 12월까지 그 8개월의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라진 8개월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의혹의 시간표를 봅시다. 4월경 윤영호 진술을 확보합니다.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이죠. 그리고 8개월간 공백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월 9일 압박이 들어오자 사건을 경찰에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2월 12일 증인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특검은 왜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시기를 그냥 흘려보냈을까요? 그렇다면 과거의 강력한 특검들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먼저 이명박 특검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영장 남발, 강력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핵심은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선점했다는 것이죠. 박근혜 특검은 또 어떻습니까? 대기업 총수도 강제 출석시키고 관련자들을 전방위로 소환했습니다. 핵심은 진술이 바뀌기 전에 물증으로 퇴로를 차단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진술이 흔들리기 전에 흔들 수 없는 물증을 먼저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진단, 민중기 특검의 3대 결정적 실패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운영의 패배입니다. 특검이 사건을 8개월간 보유하다가 경찰에 넘기면서 물증 수집의 골든타임을 상실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 관리 실패입니다. 핵심 증인의 진술을 증거 보전이나 위증 고발 같은 법적 장치로 확보하지 못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입니다. 여야 관련 의혹에 대한 상이한 수사 속도와 강도가 편파 수사 의혹을 자초했습니다. 의도였든 무능이었든 결과는 수사 실패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수사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과거의 특검이나 검찰은 증인을 선제 조사하고 법적 담보를 확보했으며 진술 번복 시 위증죄까지 대응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그게 맞습니다. 제도가 작동 안 하고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특검이나 검찰이었다면 동일 사건을 놓고 어떻게 하였을까요? 4월에 윤영호 진술을 확보하여 이건 명확한 정교분리 위반이다라고 판단했다면 즉시 증거 수집을 강화했을 겁니다. 은행 기록,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고 증인의 위증 고발까지 대비했을 겁니다. 8월에는 빠른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12월에 법정에서 증인이 진술을 뒤집어도 이미 물증으로 혐의를 뒷받침했을 겁니다. 결과는 명확했을 것입니다. 진실은 증인의 입이 아닌 확보된 증거로 말했을 겁니다. 따라서 사건이 흐지부지로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이게 진짜 수사일까요? 아니면 정치극일까요? 예상된 결말,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흐지부지입니다. 왜냐고요? 첫째,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둘째, 핵심 증인이 부담 없이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이죠. 셋째, 따라서 기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불기소 결정으로 이어지고 정치권의 논쟁을 거쳐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유야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위기입니다. 바닥 없는 추락을 거듭하는 사법 신뢰의 모습이죠. 어떤 진실이 있든 국민 입장에서는 뭔가 불공정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제도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헌법 제20조의 정교 분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 제20조를 보면 종교단체의 정치권력 행사 및 국가의 종교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죠. 이는 강력한 금지 조항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어떻습니까?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로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칙을 선언하는 수준인 것이죠. 과연 우리의 법은 정교분리 위반을 실질적으로 제어하기에 충분히 강력한가요? 국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철저히 정치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그 불안감, 그 의심이 바로 무너진 사법 신뢰의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특검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나라 일본과 한국의 현행 헌법, 정교분리 규정과 그 실효성을 비교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고 일본국 헌법 제20조를 보면 종교단체의 정치권력 행사 및 국가의 종교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죠. 이는 강력한 금지 조항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어떻습니까?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로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칙을 선언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